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중단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도 불투명해졌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을 2030년으로 연기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행정체제 개편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 행정체제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개편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행정시로 먼저 재편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조기 대선에서 후보 공약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주민투표 시기 불투명, 또 국정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2020년 당초 계획했던 2020년 출범은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2030년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0년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수 요인별로 시나리오를 좀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주구장창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또 4년 뒤로 넘기자 하면 도민들이 이제는 저도 말로 설러블 할 겁니다. 설러블. 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조기 대선 시기에 따라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불가능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침을 조정해야 된다면 저는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이 결국 위탁 운영 방식인 공공협력의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비어있던 건물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머리에 문을 연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입니다. 재작년 1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시설을 마련하고 민간 의료인이 운영하는 방식을 시도하며 건물을 지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귀포 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협력의원으로 2년 만에 개원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공공협력원으로 출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오히려 더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협력의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과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배치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합니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차 진료 위주로 운영하며 매주 목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원래는 건강검진센터까지 같이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인력이 다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1차 진료 감기나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물리치료 등의 어떤 그런 1차 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원이 늦어져 아쉬움이 컸던 지역 주민들도 동네에 공공병원이 생겨 기대가 큽니다. 의료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더 이게 많은 시설이 되고 또 의료진들이 많이 확보돼가지고 우리 대정읍 주민, 이웃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약국은 낙찰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함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올해 상반기 안에 약국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공협력의원이 문을 열면서
농촌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미입국 시도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경유지로 활용해 주로 화물차나 짐칸에 숨어 배편으로 빠져나가는 건데요. 최근에는 중개 역할을 하는 불법 전문 조직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동 화물차 안에 있는 파란색 아이스박스 덮개를 열자 성인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습니다.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 남성이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해경에 적발된 겁니다. 나오세요. 택배 차량에 단체로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문을 열면 빼곡히 쌓인 택배 상자만 보이지만 상자를 치우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11명. 보이는 것만 11명입니다. 모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들어왔다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외국인들입니다. 제주는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데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불법 무단 이탈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무단 이탈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14명. 2022년과 23년 0명에서 크게 늘었고 올 들어서는 한 달도 안 돼 벌써 11명이 붙잡혔습니다. 무단 이탈 외국인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들을 도운 한국인 불법 중개인 5명도 적발돼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과 이들을 돕는 브로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분증 위조 등 파생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만 주면 신분증 위조부터 배편 이용을 돕고 다른 지역 일자리까지 구해주는 전 조직까지 적발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운반과 알선 전문 조직이 활동하는 등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전라남도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구글은 전남의 관광 문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에 전남 관광 홍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남도의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직접 체험한 구글 임직원들. 전남 관광문화자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This is amazing. I'm just really taking it all in. The views I think are super picturesque. The natural beauty. I think it's more people should experience this. 구글 실무진들은 해상 케이블카에서 목포를 내려다보며 전남 관광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구글 본사와 전라남도는 관광산업진흥과 지역 기업의 육성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The types of things that will attract tourists. And for Google, our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to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So finding hidden gems like the gems that exist here in Jeollanam-do province and lifting those up for the world to see, that's why this is the perfect place for us to sign an MOU with Governor Kim and his team. 이들은 먼저 구글 지도에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지도에 소상공인 업체 정보를 등록해 홍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 활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문화관광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춘 구글 지도가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되는 만큼 관광업계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또 기대가 크네요. 구글은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특별 교육도 마련할 예정. 중장기로도 전남의 관광 문화와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요즘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까지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 연휴까지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한라산 동쪽 지역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화요일부터 설날인 수요일까지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빙판길 조심하시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남부 지역 7도, 서부 지역 9도, 산지 성판악 3도인데요. 높은 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도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여객선도 순항하겠는데요. 오늘까지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주말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주체가 되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35억 9천만 원으로 모금액 1위였고 광주, 동구 23억 9천만 원, 전남, 담양군 23억 원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재작년에도 18억 원으로 전국 1위였는데 모금액이 2배로 늘면서 전국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에서 4%로 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이 오늘부터 새롭게 문을 엽니다. 성산포항 대합실에 설치된 성산면세점은 이곳에서 물건을 산 뒤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에서 찾아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시내 면세점 형태로 운영됩니다. 성산면세점은 2013년 처음 개장했지만 성산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백길이 모두 끊기면서 2020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한라산 설경을 즐길 수 있는 한라 눈꽃 버스가 서귀포시에서도 운행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서귀포 등기소에서 한라산 어리목까지 한라 눈꽃 버스 1100의 1번을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0번씩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라 눈꽃 버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제주시와 한라산 영실까지 주말에만 운행하다 지난 13일부터는 평일에도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7,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덕천리 주민들이 제주도의 화북공업단지 이전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덕천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다시는 엉터리 계획과 밀어붙이기식으로 마을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난개발 폭주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로 조천리와 덕천리를 검토했지만 두 곳 모두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입지 선정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음사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오등동 관음사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돌진하며 세워진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 3명이 다리와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은 노동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도민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 내 노동 환경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나쁘다는 응답은 46.6%, 훨씬 나쁘다는 16%였고 비슷하다 32.3%, 좋다는 4%였습니다. 이유로는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가장 많았고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는 이유는 임금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